공격되지 않고 또 비판되지 않고 토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저 어때요? 경구로서, 문구로서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교리의 의미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겠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문구만을 기억할 뿐, 그 실질적인 의미들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략하고요. 의견의 자유와 의견 발표의 자유가 네 가지 독립적인 근거로 인해서 인류의 정신적 복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들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첫째, 만일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일단 뭐 네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밖에 못 봤잖아요.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정리했네요. 그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확인했지요.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진리가 존재했을 때 그 진리의 전체가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다른 반대 의견들과 충돌하게 되면 그 스스로의 더 풍부한 진리, 문구만이 아니라 더 풍부한 의미의 진리가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많은 반론과 토론이 허용되어야 하고 어떤 의견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 그렇죠? 이해 없이 그냥 편견으로 지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미래 문장을 잘 보시면 미래 문장은 논리적으로 절대 하자가 없게 쓰여지도록 문장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보통 여러분들이 쓴다면 아마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일일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만약이라는 한정 부사 절에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 서술 부분, 주절의 핵심 논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근거입니다. 자유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악화되고 개성과 행위에 대한 활기찬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인은 단순한 형식적 신앙 고백에 그치고 이성 혹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어떤 실제적이고 감동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저지하고 그 근거를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 형식적인 교의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진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적 통념이 그 의미를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구체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정말 실질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서 자리 잡는데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진리를 할지라도 거기에 언제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가 열려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의견의 자유로운 발표는 그 발표 태도가 온화하고 공평한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비록 그가 취하는 입장이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취하는 입장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반대자가 누구이며 그 의견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조용하게 지켜보면서 진솔하게 반대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과장하거나 상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해지거나 또는 말해질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은폐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토론의 진정한 도덕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토론의 태도에 있어서는 온화하고 그리고 진실을 진솔하게 그리고 반대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과장하거나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열려 있어야 하며
그 태도의 온화함이 그 발언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덕목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발언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설령 이 얘기는 이건 덕목의 문제이지 원리의 문제는 발언을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류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옹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미래 주장은 내적 자유의 확보, 그리고 내적 자유가 원칙으로서 보장되어야 함에 대한 강조를 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가장 그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인간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권리 선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4가지 근거를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얘기할 때, 그것이 내 의견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내 의견이 설령 진리라 할지라도 상대의 의견을 통해서 내 진리가 더욱더 잘 드러날 기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적으로 우리 사회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자체 신념의 형태로, 그래서 그저 믿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고, 설령 그것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영향력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대 의견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가 논증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토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반대 의견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미래 자유론이야말로 인간의 그 토론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장 잘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좀 버겁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긴 제시문들, 또 긴 문장들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할지라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분석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논술에 가끔 이렇게 정말 그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스러울 만큼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의 문장들이 간혹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어렵고 제시문 난이도가 높다면 독해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쉬울 때는 누구나 다 독해되지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구체적인 쓰기의 스킬, 또 쓰기의 그 꼼꼼함, 쓰는 과정에서의